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제 소박한 수필 낭독방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쇼그렌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눈물샘, 침샘 등이 마르는 병이지요. 눈이 심하게 건조해져서 한동안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일이 불가능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불행이었지요. 궁여지책으로 낭독방을 만나게 되었지요. 부드럽고 정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 어둑한 나날들이 환해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3년 넘게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책을 읽거나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지요. 평생 안과를 드나들어야 하지만 그 감사함을 저처럼 눈에 문제가 있어 읽는 일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글을 낭독하여 나누기로 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10번째 수필은 2018년도에 쓰여진 글이랍니다. 제목은 노을에서 사랑을 읽다, 이별을 읽다인데요. 제가 그동안 찍은 노을 사진들과 함께랍니다. 노을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노을빛에서 사랑을 읽다, 이별을 읽다. 저녁밥을 짓다 말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는다. 창밖을 본다. 이 순간이 아니면 곧바로 사라져버릴 장면이기 때문이다. 여기는 청량산 자락에 위치한 아파트이며 9층이다. 완만하게 굽어져서 내려가는 4차선 도로를 끼고 오른쪽과 왼쪽에 겹겹이 세워진 아파트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늘어선 아파트들 사이로 멀리 서너 겹의 낮은 산 능선이 보이고 더 멀리 어슴풀의 웅장한 관악산이 보인다. 산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둥근 능선 사이로 펼쳐지는 이 저녁의 서쪽 하늘은 신의 손길이다. 신의 숨결이다. 신의 계시다. 내 가슴은 뛰고 두 손은 기도하는가 모아져 있다. 노을과 함께 어둠이 내려앉고 덩치 큰 회색 건물들은 일제히 몸을 돌려 겸허하게 엷은 붉은 빛으로 사라지는 그쪽을 응시하는 듯하다. 도시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묵묵하고 근엄하며 묵언중인 수도사를 닮았다. 사진작가인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바다로 달려간다. 노을을 담아온다. 그 사진들은 뜻밖의 버스 안에서 마주친 짝사랑처럼 심장이 튀어나올 듯 가슴을 울렁이게 한다.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황홀함 등 감성의 정점을 만나기 때문이다. 내게서 마른 낙엽이 부딪는 서걱서걱 소리가 들릴 때 나는 그녀의 사진방으로 달려간다. 노을을 찾아간다. 촉촉해지는 나를 볼 수 있다. 일부러 바다로 달려나가지는 않지만 나 역시도 일상에서 만나는 노을을 지나친 적이 거의 없다. 두근대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두었다. 친구 것만큼이야 완벽하지는 않지만 민낯 그대로, 날 것 그대로, 거친 그대로다. 내가 만난 노을이니만큼 그날의 바람과 냄새와 사람과 분위기까지 담고 있다. 바닷가였고 저녁이었으므로 제법 쌀쌀했던 어느 추겨울
서해안 작은 포구에서 바라본 진홍빛 노을이 먼저 떠오른다. 그 빛깔이 어찌나 마음을 잡아 끌던지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발을 구르고 손을 비비면서도 오래 서 있었다. 그 즈음 나는 한 사람을 향해 모든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다. 나의 기울인 만큼 가까워질 수 없었고 쓸쓸함과 외로움으로 뒤덮인 나는 흔들리는 한 그루 벌거벗은 겨울 나무였다. 그러던 중에 마주친 그날의 노을은 나의 사랑과 그리움과 쓸쓸함, 바로 그 빛깔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한 구절 남겼다. 그를 사랑하네, 화정. 저녁 무렵 서해 바다에 갔네. 진홍빛 노을이 바다로 잠겨드는 동안 사람들은, 나는 해바라기처럼 얼굴을 돌리네. 아름다움 앞에 서면 늘 그랬듯이 곧 쓸쓸해지고 마는 나는 외로움 속으로 가라앉고 그 외로움 한가운데 부표처럼 떠오르는 이 있네. 목련꽃 봉오리가 막 깨어나려던 아침에도 한방눈이 꽃잎처럼 쏟아지던 날에도 떠오르는 이 있었다네. 먹먹한 풍경 앞에 서면 이내 손잡아 풍경 속 풍경이 되고 싶은 사람. 나 그를 불러보내. 나 그를 기다리네. 고향집은 서쪽을 향해 지어진 집이었다. 대문간에 서면 서쪽 아래 방향으로 층층이 작은 논들이 길게 이어지고 5분쯤 걸어 내려가면 만나는 맨 아래쪽에 송사리들이 몰려다니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그 개울 건너편에 산이 있었다. 대문간에 서면 그 산마루에 펼쳐지는 노을이 손에 잡힐 듯, 아니 그 불길이 대문간에 옮겨 붙은 듯 대문간 안쪽까지 불타올랐다. 나는 두려움으로 엄마를 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고는 했다. 그럼에도 어린 내 가슴에 그 불길이 옮겨 붙었는가. 매혹적이고 환상적인 그 빛깔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시인을 꿈꿨다. 50이 넘어 주말마다 산골에서 땀 흘려 텃밭 일을 끝내고 한가롭게 마주친 노을은 얼마나 경이로웠던가. 우리보다 좀 더 위쪽에 자리 잡은 차씨 부부는 노을을 무던히도 아꼈다. 그 집 앞들부터 아랫역 서쪽 산까지 훤하게 열린 공간으로 노을빛은 고스란히 비쳐들었다. 장관이었다. 자랑거리였다. 그런 날은 도토리 수제비를 끓이고 막걸리를 사다가 우리를 초대하였다. 오죽하면 아래쪽 우리 집에 세워진 전봇대와 전깃줄이 노을진 풍경을 방해한다고 전봇대를 옮기고 전기선을 땅속에 묻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50만 원이라는 비싼 비용을 우리 대신 지불해 주었다. 덕분에 우리도 서쪽 하늘을 방해물 없이 온전하게 차지할 수 있었다. 차씨 부부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앞들에서도 노을은 충분히 감탄스러워서 그 순간을 간직하고 싶었던 나는 카메라를 들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뛰어다니는 일이 잦았다. 어디 그뿐이랴.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몽산포 바닷가가 떠오른다. 신발을 벗어 양손에 들고 바닷물에 들어가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50대 나를 20대 청춘으로 데려가는
낭만적인 시간이었다. 20여 년 산책길이었던 양재천에서 불현듯 만나게 되는 가지를 늘어뜨린 큰 벚나무와 양재천 사이로 비춰드는 노을은 도시인으로 퇴색해가던 감성을 돌려주었다. 궁평항에서의 노을은 멀어진 사람들을 그립게 했고, 해운대의 노을은 젊은 시절의 추억 속에 잠기게 했고, 남한강을 물들이던 노을은 하늘을 선회하던 행글라이더와 함께 환상적인 풍광을 선물해 주었다. 남편과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일부러 친구 부부에게 동영상으로 부탁했던 채석강에서의 노을은 37번째 결혼기념일 사진으로 남겨졌다. 겸연쩍지만 일부러 늙은 모습으로라도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으로 담아보는 일. 노을이 지는 채석강이 아니면 불가능했으리라. 이끼로 푸르스름한 채석강 바위에 비춰둔 노을은 낭만 그 자체였다. 노을은 어디에서 보든 어떤 빛깔이든 어떤 형태이든 눈길을 끈다. 너무도 아름답고 슬퍼서일까? 너무도 경이롭고 황홀해서일까? 쓰러지는 시간이 짧다. 매번 아쉬움과 여운이 길게 남는다. 한참을 서 있게 한다. 뒤돌아보게 한다.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노랫말에도 있듯 노을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슬픔이며 그리움이며 사랑이 아닐까. 사랑했던 사람이 남기고 떠난 발자국이며 그림자가 아닐까. 이성이든 가족이든 친구이든지 간에 떠나보내는 일도 떠나가는 일도 애잔하고 서럽기는 매한가지다. 내가 다닌 고등학교는 언덕을 제법 올라가야 있었다. 오후 수업 중이었고 서쪽 하늘이 주홍빛으로 물든다 싶었는데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다.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하늘을 내다보며 괴성을 지를 만큼 붉은 빛이었다. 고향집 대문간보다도 더 붉은 빛, 불행을 예감하게 하는 빛, 두려움이 느껴질 만큼이었다. 그날 우리나라는 국상을 당했다.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하셨다. 그날의 노을은 크나큰 이별이며 슬픔으로 각인되었다. 이 저녁 노을이 지고 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의 누군가가 떠나가는가? 누군가는 누군가를 사랑하는가?